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초당적 국회 방일단이 오늘부터 1박 2일간 일본 방문 일정 시작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이어서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는 전망이 있던데요. 국회 차원에서 어떤 대책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방일단 일원이고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방일단이 오늘 오전에 출발을 했는데 강 의원께서는 저는 하루 먼저 가셨어요? 예, 뭐 일정 조율할 것도 있고요. 지난 것이 있었거든요. 그 조율을 인제도 있고 또 일본 신문 기자들하고 아침에 이제 이 인터뷰들이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하루 전에 왔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예. 도착하시고 나서 일본 현지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뭐 저는 지난주에도 일정 조율 때문에 왔었고요. 예. 뭐 아주 안 좋죠. 한국에서도 아주 안 좋은데 일본에서도 아주 안 좋습니다. 일본에서 그동안 10년 동안 여론 조작이 통했는지 일본 국민들이 아주 한국을 약속 안 지키는 나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아,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를 약속 안 지키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예. 계속 그런 식으로 여론 조작이라고 해요. 예. 그런 식의 먹히 들어간 거예요. 혐한 분위기가 아주 높습니다. 예. 사실 우리 국회가 지금 뭐 추경 처리 비롯해서 뭐 패스트트랙 등으로 이제 갈등이 많아져서 일을 거의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번에는 좀 초당적인 의원단 구성해서 이제 일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방일단은 어떤 과정 거쳐서 구성된 건지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예. 우선은 문희상 의장님 주재하에 지난번에 한 달 전에 5당 각 당의 대표들이 일본 문제에 공동 대응하자. 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무소속인 서청원 의원을 8선 의원이죠. 네. 또 그분이 또 저희들 한일의원연맹의 명예회장이기도 합니다. 직전에 회장을 했었거든요. 그분을 단장으로 해서 저희들 한일의원연맹과 각 당에서 추천한 대표들 5사람으로 해서 10분이 이제 일본에 오게 됐고요. 이것은 뭐 백색 국가 제외 문제와 관계없이 오래전에 잡혔던 일정이에요. 그래서 이 참여 선거 때문에 조금 늘어서 7월 31일 날 오기로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백색 국가 제외 문제가 이제 거론돼서 그 문제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저희들은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교 협상 테이블에 일본 보고 나오라. 대화로 풀어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이 전면적으로 전선이 확대되면 안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본래 계획이 짜 있던 건데, 이제 백색 국가 제외 문제도 이제 얘기를 강하게 얘기해야죠. 예. 이번 일정이 이전부터 짜여진 뭐 계획이라고는 하셨습니다만, 하지만 이번 금요일입니다. 모레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 가기를 뭐 연다고 하던데. 이번에 1박 2일 동안 그러면은 이 방일단은 어떤 일본의 의원들을 만나고 어떤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까? 전 오늘 오전부터 이제 초당적인 여기에 이란 의원연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뭐 자민당부터 다 참석을 하죠. 간담회를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각 당을 방문하게 돼 있어요. 각 당이 이제 이 대표 되시는 분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한일 문제 푸는 것 이것들을 서로 논의하게 되죠. 그래서 내일까지 일본의 여야 전부 만나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색 국가 제외 뭐 이 문제는 뭐 이 시작도 아니고 끝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의 과정에 놓여 있는 부분이고 이것 때문에 뭐 전부가 이건 아니고요. 일단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또 한국도 경제적으로 이제 대응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적으로 경기도 이제 일본을 이 백색 국가로 해서 우대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수출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우리 정부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이 문제가 더 나아가서 전선이 더욱더 확대되죠. 과거에는 과거사 분야가 과거사 분야의 분쟁으로 끝났는데 일본에서 이제 경제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경제 전쟁을 도발했어요. 기술적으로. 전선이 확대됐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백색 국가 제외 문제도 그 과정에 하나 있는 것이고요. 예. 서로 막 공격하고 대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안보 영역에까지 전선이 확보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죠.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 체제가 깨어질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럼 북한하고 중국하고 뭐 러시아가 제일 덕을 보지 않겠어요. 이런 식의 그 진지한 얘기를 일본 측 보고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이 반일 불매운동부터 시작해서 반일들이 심상치 않다. 당신네들한테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이 얘기를 강하게 하려고 그래요. 예. 네. 지금 일정이 보도된 것을 보면은 일본 공명당 대표 만나시고 또 국민민주당 대표도 예방을 하고 다른 야당들 많이 만나고 있는데 혹시 자민당의 주요 중진 의원들을 만날 계획은 없으신지요? 아니 오늘 오찬 간담회에 한일 의원연맹이 전부 물론 초당적으로 옵니다만 거기에 그 회장 간사장이 전부 여당의 최고 중진 거물들이고요. 자민당 이제 그 간사장이 또 만나야죠 오늘. 일정 조정이 안 됐다가 이제 어제야 일정이 다 시간 같은 게 조정이 됐어요. 그렇군요. 예. 혹시라도 자민당 중진 의원들 쪽에서 이제 강 의원께서 하루 먼저 가셔서 일정 조율을 하셨는데 순순히 좀 만나주겠다고 하던가요? 어떻습니까? 우리도 국회 방문단인데 안 만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국회 방문단 이것도 한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또 여기 이란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한 예를 들면요. 550명 국회의원 중에서 320명이 동참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300명 의원 중에서 180명이 동참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대부분 그 한일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 국가 이익 차원에서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만날 이유가 없죠. 자, 국회 방일단 일원으로 일본에 있는 지금 민주당 강창일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 1박 2일간의 일정 동안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계신지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은 외교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 네. 강대강으로만 나가지 말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 외교로 풀어나가자.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가 요구하는 게 있을런지도 모르고 부족한 게 있을런지도 모르고 오해가 있다고 있을런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서로가. 네. 여기에서 미진한 것은 채워나가고 부족한 건 메꾸어 나가고 오해가 있으면 풀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대화 자체가 끊겨져 있다. 네. 저희들은 그런 식의 국회이기 때문에 이 일본 정부의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한다곤 합니다만 일정 정도의 목표치는 가지고 또 참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또 서로가 협상이래 그런 거 아닙니까? 서로가 이 협상 안을 가지고 나가겠죠. 그 중에서 서로 채워 나가는 거지요. 네. 예. 그 모레 각이 우리 이제 국무회의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요. 이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할 것이라는 지금 보도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현 시점에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안까지도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요. 백색 국가제가 뭐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니고요. 경제 보복 중 한 과정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게 제외하게 되면 우리도 그에 상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저기 그만두라 뭐 이렇게 강하게 욕을 하죠. 그러나 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한때 섣불리 예단은 못하겠습니다. 못하는데 일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느냐 안 되느냐 더 큰 문제들이 있죠. 안보 문제라든지. 그래서 8월 한 달 내내 잘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8월 내에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또 8.15를 이제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나의 과정에 있는 거야 뭐 과정이 있는 대로 안 하면 좋고요. 과정이 있는 대로 하면서 8월 내내 이 긴장 관계가 이제 계속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백색 국가 제외 말고도 혹시 일본이 또 다른 추가 제재를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글쎄요.
일본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그것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한국하고 이제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게 되면은 또 뭐 이 별 얘기들이 다 나오지 않겠어요? 뭐 일본에서 저기 일부 아주 극우 성향의 정치인들은 한국하고 국교 단절하라 뭐 이런 주장하는 정치인들도 있다고 그래요. 예, 이게 아주 지금 상황 예측하기 힘든데 그 전에 해결을 해야죠, 지혜롭게. 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일본에서는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 지소미아는 연장하고 싶다 이런 입장을 좀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걱정이 되는 우려되는 사항이죠. 예. 만약 그런 식으로 이제 전선이 이제 또 안보 분야까지 확대될 위험도 있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한국과 일본이 적대적 관계가 되는데 예. 이게 일본 국가를 위해서 일본 국민을 위해서 일본 경제로서 결코 도움이 안 된다. 물론 한국에게도 도움이 물론 안 되지요. 네. 판 자체가 전부 흔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심각성을 이제 규지시켜 주는 거죠. 예. 예. 그 일본이 만약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또 우리도 이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지금 국회 일각에서는 일고 있는데 또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는 거요. 그 이전에 우리가 대가도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도 수출 문제를 제한할 수 있어요. 일본에. 또 수입 문제도 경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우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일본이 그렇게 하면 우리도 이 안보 문제는 또 제껴놓고 그쪽으로 또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이 악순환이 계속 고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 가서는 또 안보 분야까지 또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이중적 안보는 하고 지소미아는 계속 하고 경제는 계속 보복하겠다. 이렇게 간단히 이건 자기 생각이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게 국민 감정이 있는데. 예.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임진왜란 앞두고 이제 일본에 통신사가 갔었는데 우리가 당시에 당파에 따라서 다른 보고를 했던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좀 이번에는 좀 여야가 한 목소리 내달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방일단 의원들끼리는 서로 간에 일정 정도의 조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역할 분담이 돼 있는 상황입니까? 그건 임진왜란 되고요. 지금은 여야당이 일본 문제에 관한하는 입장이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원로 정치인인 서청원 의원님을 단장으로 모셔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과거의 임진왜란은 임진왜란이 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악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 지배 36년의 악몽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본 문제에 관한하는 진보 보수가 없이 한 목소리를 내왔다. 만일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엄청나게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전부 그런 식의 상식선에 전부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때문에 이번에 방일단에 온 것이다.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1박 2일간의 짧은 일정입니다만 거는 기대도 큽니다. 언제 복귀하세요? 내일 내려가야죠. 내일까지 공식행사 끝나고 내일 이제 저녁에 내려갑니다. 그럼 오시면 바로 성과에 대한 기자회견 같은 거 준비하고 계십니까? 글쎄, 저희들 정식적으로 이제 보고를 해드리죠. 알겠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 좀 거두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일단 참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일본 현지 연결해서 말씀 나눴습니다.